저는 또 오늘 디아페빈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디아페빈. 마지막에 경건하게 또. 자, 저기 후기가 또 올라왔어요. 2년 전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써서 극예민성으로 변한 제 피부에 트러블이 가라앉았습니다. 디아페빈 덕에. 네. 신랑 이마 끝 쪽에 오르던 뾰루지도 진짜 쏙 들어갔어요. 다 일어서니까 무슨 그 종교 시간 거 같아. 앉아 계세요. 또 나한테 불안해. 앉아. 자, 씻을 때만 좀 피해고. 예. 네. 자, 그래서 신랑 이마 끝 쪽에 올라오던 뾰루지도 쏙 들어갔어요. 예. 아멘. 중일 아들의 짜잘한 여드름도 잔잔해졌고요. 어찌 홍보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은 홍보 안 하고 나만 쓴다는 건 죄입니다. 저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서 아는 지인들에게 두루두루 알리고 있습니다. 칭찬이 시급합니다. 그러다 지난 주말에 시골집에 고추 모종 심은 후 짧은 여행 다녀왔는데 그 사이 볕을 좀 봐서 그런지 제 얼굴에 또 뾰루지가 하나 빨갛게 올라오더라고요. 예. 여행 다녀와서 이틀 비누로 디아페빈으로 마지막 세안을 끝내니 다시 사라지는 뾰루지, 마법의 비누입니다. 재구매 강추입니다. 네. 예, 그래요. 있습니다. 요거는 말이죠, 여러분,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닙니다. 한번 네. 써봐야 됩니다. 예, 그래요. 자, 디아페비누가 올 때마다 이렇게 세수 한번 하고 이거 가져가십니다. 네. 그래서 머리끝부터 어차피 발끝까지 누구도 못 쓰기 때문에 이건. 싹싹 씻는데 네. 정말 뭐 피부와 관련한 트러블은 이거 쓴 이후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희 같은 몸 규모에서는 사실 일회용이죠. 본부장님이 굳이 안 감으셔도 된다고 그러는데 굳이 감아서 저거 하나 가져가면 예, 돼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 감으면은 손해예요. 예. 네, 이태수 대표님 김용민 TV가 20만 원을 넘을 때 한번 시청을 꼭 해주시면 네네. 네, 그때는 샤워한답니다. 이거 좀 내 머리 네. 감는 동안에 디아페비누, 전 마이크가 있군요. 마이크 있구나. 네, 정제된 유황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네, 유황의 살균 효과로 습진이나 가려움증, 땀띠, 모낭충, 여드름 등에 효과적입니다. 거기에 제주도산 마유 오일을 사용해서 보습 효과가 정말 뛰어납니다. 보습 효과가 뛰어납니까? 네, 네, 뛰어나답니다. 존나 뛰어납니다. 네, 피부 건강에 여기가 이로운 성분들이 돼지 포함된 목살이다. 어성초를 원료로 사용합니다. 네, 단순 천연재료가 오늘 아닌 저기 돼지 고기 저- 국수에다가 돼지 목살이네. 돼지 육포 오늘 다 돼지로 밀고 있어요. 고기국수. 네. 단순 천연재료가 아닌 발효 숙성시킨 피부에 도움이 되는 한방 재료를 사용합니다. 지금 김은민닷컴에서 네,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태수 대표님 방송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방송한 지야 뭐 우리 김어준 총수랑 첫 방송을 했었거든요. CBS 네. 최잡기. 아니 그러니까 14년 됐죠. 14년 동안 이런 장면을 보신 적 있습니까? 이택수 대표도 김현정의 댓글쇼 가서 네. 기타 들고 노래 부르는데 네. 이런 장면은 처음에 백호씨도 머리 감지는 건데? 머리 댓글쇼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렇게 머리를 감는데 우리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형, 이 자세에서 말하면 숨차. 네. 이태수 대표님 셀카 찍고 계십니다. 페북에 올려야지. 네. 방송사상 처음 보는 장면. 오프라인 프리도 이런 거 못 봤을 겁니다. 아니 근데 꼭 뒤를 못 닦고 왜 그러냐면 여기가 접혀 있어가지고 쥐 잘 안 들어가요. 오케이 네. 오케이 귀바퀴. 귀. 네. 야 네. 저희 그 원자력 고준위 폐기물이기 때문에. 대마리안 환경운동연합 관계자입니다. 이게 말이죠, 대표님. 네네. 요 물이 진짜 디아페빈도 깨끗해요. 유황 온천에서 나온 물 같아서 네네. 나중에 우리 마십니다 이거를. 그래요? 너무 좋아가지고. 네. 저 아까 드신 게 사실 콜라가 아니었어요. 네. 정말 깨끗하지 않습니까?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방송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매일 조사하시면은 네. 각 정당의 지지율에 등락의 그 추이를 보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오르는지 내리는지. 네네네. 지금 민주당은 오르는 추세입니까? 내려가는 추세입니까? 민주당이요. 네. 민주당은 뭐 최근 들어서 좀 하락세를 보이다가 네. 지난주 좀 반등을 했던 거였고요. 네. 그 반등의 폭이 좀 컸죠.
그거는 이제 이해찬 대표가 이제 그런 언급을 해서가 아니라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당이 여러 가지 이제 설화가 있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 이제 집권 2년 차 즈음한 여러 뭐 대담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던 것이고요. 예, 또 이인영 원내대표의 선출로 인한 또 컨벤션 효과도 일부 작용을 그렇죠. 했고요. 컨벤션 효과 있죠. 예. 그래서 뭐 30% 후반 정도를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국면에서 1년 후 총선이 예측하실 수 있어요? 이제 보수 대 진보 구도가 네. 지금 대통령 지지를 보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45대 45 싸움으로 이제 이미 네. 들어섰고요. 예, 예. 이제 다만 그 보수가 이제 예전에는 뭐 부패 때문에 망한다고 하는데 부패보다는 분열의 가능성이 좀 더 크기 때문에 네, 아까 네. 말씀드렸잖아요. 황교안 대표의 리스크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인데 네. 내년 총선 전에 만약에 석방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어떻게든 분열될 거예요. 그래서 한국당이 대통령 지지율이 내년 초반에는 조금 더 떨어지겠죠. 3년 차 이제 네. 후반에 가면은 지지율이 떨어지게 돼 있고 네. 회고적 투표를 하게 돼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방어하는 방어전인데 환경은 좋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한국당이라든지 바른미래당이 지금 이제 막 오신환 원내대표 되고 그래서 굉장히 이 뭐 누나 동생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랑 이 보수 통합을 위해서 뭔가 작전을 짜고 있을 텐데 네. 대한애국당이 또 남아 있고 공천 탈락자들이 또 친박 관련된 이름을 넣어서 정당을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1~2% 싸움이 서울하고 뭐 충청 이쪽에서 꽤 많이 벌어질 텐데 1~2% 포인트 때문에 낙선하는 한국당 의원들이 좀 제법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한국당이 1당이 되기는 좀 어렵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일당이 되긴 어렵다. 그렇다면 혹시 120석을 넘을까요? 한국당이요. 예. 120석 안팎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조금 덜 얻거나 뭐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 120석을 넘는 순간 사실은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불행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게 제 네. 예측입니다. 왜냐하면 지금하고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한마디로. 발목 잡으면 끝까지 발목 잡히는 네.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내용상으로 보면은 네. 120석을 자유한국당이 넘는다면은 그건 여당의 패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천막 당사 때도 이제 박근혜 대표 시절에 네. 탄핵 국면 노무현 전 대통령 뭐 탄핵 열린우리당 뭐 창당 과정 그때도 한국당이 막 죽을 쓸 거라고 했는데 120석 정도는 얻었거든요. 근데 네. 그런 거 보면 항상 고정적으로 보수층이 이제 가져가는 의석이 있는데 근데 그보다 더 적게 가져갈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수가 분열하면은 완전 참패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보수가 한번 참패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보수가 그 다음에 있을 대선에서 뭔가 선전을 하려면 네. 지금의 보수 이 색채로는 집권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탄핵 정당의 그 기질로부터 탈피하지 않았어요. 네. 그냥 그대로야. 네. 그렇죠. 그 본색을 바꾸질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체질 개선에 대해서는 오늘 홍준표 전 대표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박근혜 팔이라는 표현 썼나요? 뭔가 돈통을 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팔고 그런 뭐 방송인들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댓글 보니까 너 모처럼 옳은 말 했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보수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세력들이 조금씩 이제 아마 나타날 거예요. 근데 아무튼 뭐 과정이 쉽게 구도가 깨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 내년 네. 총선이 보수가 환경은 좋은데 분열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이 100석 미만으로 떨어진다면은 이건 뭐 완벽하게 뭐 다음 대선도 이긴 이미 거죠. 끝난 네. 거라고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로서는 네. 100석 미만으로 묶어두는 운동이 가장 뭐 굉장히 효력이 있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진짜 뭐 대선은 모르겠는데 총선이라는 게 진짜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막 지역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 뭐 커뮤니티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이 자유한국당이 그 욕망을 슬슬 건드리는 게 있거든요. 뭐 내 집값, 뭐 내 뭐 어떤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욕망을 계속 긁으니까. 근데 뭐 민주당 정치인들은 조금 더 이렇게 거시적으로 보고 뭐 국가가 뭐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 뭐 그런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 네, 뭐.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정작 뭐 내 집값, 뭐 우리 집 앞에 지하철 이런 데 대해서는 이렇게 딱히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자유한국당보다는 더 덜 노골적이죠. 네. 저 우리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 중에 김어준 총수가 중학교 시절 뭐 있었던 일화 같은 거 좀 말씀해 달라는. 사실 뭐 김어준 총수가 중3 때 같은 반이었는데 네. 여의도의 인중중학교라고 있고요. 1회 졸업생입니다. 근데 오. 중3 때
아마 봄쯤에 전학을 왔던 것 같아요. 부산에서. 그렇죠. 담임 선생님이 예. 굉장히 무서운 학생 주임 선생님이었는데 네. 이제 어준이라는 친구가 왔고 네. 그때는 완전히 사진 이제 옛날 사진 있잖아요. 빼빼 네. 마르고 아주 모범생. 목소리는 똑같았어요? 목소리는 거의 비슷했죠. 근데 뭐 예. 그렇게 뭐 개걸스럽게 웃고 이러진 않았어요. 완전 모범생이었었으니까. 그래요? 공부 잘했어요? 공부도 뭐 아주 잘했죠. 아주 잘했고 몇 등 했어요? 몇 등 했어요? 우리가 윤중중학교라는 학교가요. 당시에 전국에서 모의고사 1등 했던 학교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의도에서 첫 생긴 학교였고 여의도 중학교 다음으로 이제 1회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네. 공부를 사실 굉장히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네. 이제 모의고사도 항상 전국에서 1등이었고 그다음에 네. 체력장이라는 게 우리 때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체력장도 잘 봐야 된다고 우리 학생주임 담임 선생님이 맨날 이 운동장을 아침에 등교 한 7시 뭐 반 8시 하면 구보. 예, 1km를 막 전 속력으로 근데 남녀 이제 공학이었기 때문에 여자애들 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막 뛰는데 김원준 총수가 1등. 달리기도? 달리기도 1등. 오. 그것도 독보적으로. 여학생들이 안 봤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김원 총수가 사실은 저보다 한 살 형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와가지고 복학이 늦어져서 이제 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체 발달 이 상황이 훨씬 더 앞서 있었어요. 키도 네. 컸고 달리기는 뭐 우리 동생들 69년생들보다 훨씬 68년생이었으니까 뭐 추종을 불허했죠. 공부도 잘하고 완전 모범생. 영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모의고사 하면 전국에서 1등 했었어요. 전국에서 전국에서. 영어를. 예, 예. 그러니까 뭐 듣기 평가도 있었는데 뭐 듣기 평가도 다 만점. 뭐 저는 김어준 하면 공부 잘하는 모범생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웃기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전혀. 왜냐하면 그래요? 학교 우리 학생회 선생님이 뭐 떠들지를 못하겠으니까 엄청나게 무섭게 애들을 잡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김총수가 대학을 홍대 갔잖아요. 예. 서울대를 이제 계속 했는데 이제 학원이 안 맞았던 거지. 예. 걔는 당연히 서울대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친구들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 하는데 버스 노선이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김총수가 103번이라는 버스를 타고 나타나면 저는 그 버스에 타면 어준이가 있으니까 예. 그때 친해졌어요. 저는 대학교 때. 오히려 중3 때는 별로 안 친해지고. 중3 때는 안 친했어요. 왜냐면 서로 어준이 얘기를 키가 안 했으니까. 크니까. 예. 근데 저는 키가 중간이니까 어준이 저 그랬어요. 뒤에 있었고 우리 한 반에 70명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뭐 30번이고 걔는 60 몇 번이니까 김총수는 저 뒤에서 있고 공부도 잘하고 저는 뭐 어준이만큼 공부를 못했거든요. 원래 그 60 몇 번에 있는 선수들하고 30 몇 번에 있는 선수들하고 친할 수가 없어. 안 친하잖아요, 그쵸. 남자들은. 더군다나 뭐 한 살 형이었으니까. 아니 근데 그 나이가. 김원준 선수 키가 크지는 않는데. 그 중학교 때는 컸어요. 근데 중학교 때는 그런 스타일이었고 그럼 대학교 때 만났을 때는 어땠어요? 대학교 때도 똑같았죠. 근데 모범생 스타일? 네, 모범생 스타일. 근데 이제 군대 간다고 하고 나서 몇 년 한 2, 3년 연락을 못 했고 네. 그때는 뭐 핸드폰이 없을 시대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순간 봤더니 딴지일보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살이 이렇게 찌고 수염 기르고 그래서 야, 어준이랑 닮았는데 이름도 어준이랑 똑같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어준이가 맞는 것 같아서 딴지일보 전화를 했죠. 네. 김어준 총수를 좀 바꿔달라고. 네. 윤중중학교 나오신 김어준 맞냐 그랬더니 네. 맞아 샷이야? 놀러와. 맞아. 근데 너무 바뀐 거예요. 모범생 김어준 이미지에서 네. 완전 털보 김어준으로 바뀌었으니까. 군대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거죠? 아니, 군대가 아니라 이 형님이 해외여행 이제 그 배낭여행 다니면서 배낭여행. 배낭여행 하면서 뭐 아주 괴짜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라파트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아라파트 맞아. 피에로 그것 때문에 의장. 응. 그래서 이제 갔대. 네. 근데 의외로 뭐 아라파트를 만나러 가면은 뭐 겹겹이 보안이 있거나 혹은 뭐 경호원이 있거나 그럴 것 같은데 네. 집 앞까지 간 거야. 초인종만 누르면 아라파트가 그 추리닝 타임으로 나오게 될 분위기였다고. 그런데 초인종까지 누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 됐다 이 정도면 다 봤으니까. 아라파트를 왜 보러 가? 그리고 막 전 세계 해외여행 다니면서 어느 도시 그 이름을 딴 역, 예를 들면 뭐 저기 대구역 혹은 뭐 무슨 뭐 대전역 이런 듯이 어느 도시의 역을 딱 갔는데 산에 있는 간이역 그거였어. 그래서 그 역에 내려가지고 어디서 숙박업소에서 자려고 했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역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저 침낭 열고 했는데 어떤 여성이 저기 뭐야 벤치에서 네.
바들바들 떨면서 있는 거야. 외국인 여성이었는데 헤이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침낭 안에 둘이 들어가서 인도주의적 섹스를 했더니 그 무슨 말이야? 그거 지금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아유 다 얘기했어요. 이미 공개가 돼 있는. 예, 그럼요. 나 또 드실래요? 아, 화제를 그렇구나. 전환해야 되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 이택수 대표님은 뭐 진짜 모범생이었고 김어준보다 공부 못했지만은 네. 모범생이었고 교회 오빠. 네, 반듯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나경원이 그 얘기했을 때는요, 전 아니 인간 또 헛소리를 했구만. 이거는 조선 중앙 동화도 못 받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사설까지 실어버리니까 야 이 미쳤구나 애들이. 유튜브 쫓아가다가 이렇게까지 완전히 망조가 들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택수 대표님 모시고 이 얘기를 좀 들어야겠다 해서 모셨는데 자 그 사실 여론조사를 하다 보니까 뭐 결과에 무슨 본인의 의지가 들어가거나 혹은 정치 의식을 담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조사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 가지고 발표하는 건데 네. 이렇게 그냥 온갖 군데서 그래서 제가 좀 소통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학계도 그렇고 언론계도 그렇고 여론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굉장히 투명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소개도 하고. 자 그럼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조사 표본은 누가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010 다음에 네. 곡번이 4자리잖아요. 예, 이게 4자리. 8,000여 개 곡번이 있어요. 예. 그럼 그 다음에 0000부터 999까지 번호를 이제 만든 다음에 네. 거기서 랜덤으로 뽑아 쓰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 리얼미터가 확보하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는 게 아니라 네네. 오. 그 이제 표본 틀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010 다음에 예를 들어서 8,500개 곡번이 있고 뒤에 0000부터 99까지면은 네. 대략 1억 개가 안 되는 8,500만 개 정도의 전화번호가 나오고 거기서 우리나라 실제 번호가 한 5천만 개 넘거든요. 예, 예, 예. 1인 2폰 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제 결번이 한 3, 4천 개가 있을 거고 예, 예. 나머지는 실제 연결되는 번호들이죠. 네네. 근데 이제 전국 조사는 그렇게 갤럽이나 리얼미터가 생성해서 그렇지. 하- 대선 조사는 그래서 정확해요. 예. 그렇죠. 대선 조사는 난 네네. 어김없다고 봐. 근데 이제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지역으로 그 이제 지역에 국한되기 때문에 국한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안심번호 제도가 작년부터 처음 도입된 거예요. 안심번호. 그러니까 이제 네. 말하자면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화번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네네. 근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전화번호를 받으면은 이거는 그 개인 정보를 그렇죠. 무단으로 개인 이제 정보를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통신사로부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전화번호를 받는데 안심번호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론조사 일회용 회사가 이 사람이 이 소유자가 누구지 알 수 없게끔 영어로 그 시작하는. 말은 그 암호화된 그런 전화번호를 받는 거죠. 네, 맞죠? 일회용 예. 번호를 받아서 한 번 전화하면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연결이 안 없어지는. 되는. 네. 예, 그 번호를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이제 쓰게 됐고요. 음. 2016년 총선 때는 사실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선 전화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한국당이 좀 유리하게 나와서 그렇지. 250개 되는 지역구 조사를 한 조사기관이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 뭐 일부는 리얼미터가 하고 일부는 갤럽이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이제 조사 전문가들이 전화 배종찬 소장이라든지 네. 근데 여론조사 결과가 그때 로데이터 자체가 많이 틀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안심번호가 없을 때니까 유선 전화로만 했기 때문에 네. 유선 전화로만 하면 확실히 한국당이 유리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심번호를 도입하자는 게 이제 국회에서도 받아들여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게 돼서 지난 지방선거는 아주 정확하게 이제 그 지역구가 몇 개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네네. 예측이 거의 적중했어요. 네, 지방선거는 잘 맞았죠. 내년 총선도 뭐 네,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안심번호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표본이 한 번 썼던 걸 다시 쓴다? 이 말 그건 자체는 이제, 예. 저는 이제 범법이기 때문에 조사기관이 뭐 구속될 걸 각오하고 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뭐 누가 구속되고 싶겠어요. 그렇다면은 네. 마찬가지로 그렇게 썼던 걸 또 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건 리얼미터가 범법을 했다는 건데 그럼 리얼미터에 대해서 모략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이 아니면 모략 아니야. 네. 그럼 법적 책임을 져야지. 맞습니다. 예.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 당연하죠. 아니 너무 심하지 않아요? 엉터리 조사 결과를 미세하게 조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 이런 조선일보, 표현을 조선일보. 네, 조선일보 예. 기사
심지어 이 김경필 기자는 저랑 한참 카톡했었어요. 그래서 네. 조사 뭐 관련해서 인터뷰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는 서면 인터뷰만 하겠다. 왜냐하면 제 말도 왜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카톡으로 뭐 이런저런 굉장히 우호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접근은 그렇게 하지. 다음 날 보도는 이렇게 나간 거예요. 엉터리 조사. 조선일보 그래요. 네. 항상. 그래서 제가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야 아무리 기자고 조선일보 뭐 파워가 센 신문사인데 그동안에 조선일보가 리얼미터 인용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또 그렇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바보를 만들지 사람을? 예전에 네. 장재원이 네. 방송 나와가지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리얼미터만 믿어요. 예, 그렇습니다. 리얼미터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네. 신뢰를 받는데 경우에 따라서만 신뢰를 받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중간에 이제 소송에 본격 돌입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 저희 그냥 단순 추정이지만 중간에 분명히 딜 치려고 갈 거거든요. 합의 제한이 오겠죠. 그냥 쭉 가실 건가요? 어떤 딜이 오나요? 저는 이제 아니 뭐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무마하고 보통은 이제 검찰이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 네. 그 뭐 예를 들면 검사라든지 수사관들이 그렇게 하죠. 이제 이쪽에서 좀 뉘우치고 반성하니까 소취해 주는 게 어떻겠냐. 네. 그러면은 가령 뭐 강현재 변호사라는 분이 지금 홍준표 대표 뭐 정무 그 법률특보를 하고 한번 했었죠. 근데 지금도 아마 한국당에서 법률특보라는 보직이 아마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를 또 심각하게 좀 비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고소했고 그때 이제 변호사니까 검사가 이제 설득을 하더라고요. 좀 반성하고 반성문도 썼어요. 앞으로 이제 그러지 않겠다고. 또 다른 피해자도 있었는데 아무튼 다 반성문 쓰고 소를 취하해달라고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하겠다고 진짜 안 하더라고요. 안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조선일보 기자들은 반성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아까 말씀드린 조선일보 일면에 똑같은 위치에 그렇지. 사과문을 좀 게재해야 된다고 봐요. 정정부동과. 그 기사는 방송국 사장이 직접 쓰는 걸로. 아 그래요. 저기 이렇게 대충 넘어가고 그러면 고마워하지 않고요. 네. 이렇게 타협해주면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예, 끝까지 발본세곤하고 조선일보 힘도 없어요 이제는. 세게 나가도 돼. 옛날에는 조선일보하고 적지면은 다음에 우리가 피곤해지는 거 아니. 그래도 언론사가 네. 여론조사 기관에게 있어서는 고객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건과 관련해서는 타협했다가는 이건 더 우습게 보는 거예요. 개별 기자들을 이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네. 조선일보의 기자들 100명이면 100이 다 나쁜 사람이겠습니까? 제대로 이제 취재해서 보도하는 기자들도 있을 텐데 아무튼 문제가 되는 기자들 이제 개별적으로 고소를 할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기자들이 똑같은 분량으로 사과하고 보도해주고 그걸 데스킹을 받아가지고 네. 일면에 나간다고 하면 저는 이제 뭐 중간에 소취할 용의가 있는데 전혀 그럴 가능성은 그럴 없다고. 가능성은 없어요. 저희가 아는 조선일보는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 아니면 이제 조선일보 일면에 이태수 대표 만세 막 이런 거. 아니 갑자기 조선일보 펼쳤는데 발행인 이택수로 됐는 거야. 아, 네, 인간 이택수. 이가 이택수. 육사에 아니 연세대 혼이 키워낸 신념에. 아니 이거는 그냥 순전히 저희 추정인데 네. 아예 이택수 대표 인터뷰를 한 면에 그냥 쫙 실어주고 반론 형식으로. 반론 형식으로 실어 그런 식으로 들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제안이 딱 왔을 때. 네. 안 됩니다. 안 돼. 그럼 자기들 기사는 틀리지 않다라는 전제로 인터뷰해 주는 거니까. 그렇지 정정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날 조선 포탈에서 조선 섹션에 무려 한 12시간 이상 걸어놓은 것 같아요. 리얼미터 뭐 조작했다는 거를. 그 댓글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정 사과할 거면 똑같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조선일보 이 홈페이지나 아니면 포탈에서의 그 섹션에 포털에 달아야죠. 포털. 예, 그걸 달아서 똑같이 댓글이 몇 천 개 달리게끔 저는 사과하고 정정해야 된다. 그럴 리는 없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렇죠. 네, 오늘 이택수 대표님 모시고 우리가 리얼미터를 사기 집단으로 몰아세운 진정한 사기 집단 조선일보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봤습니다. 중앙일보는 고소를 안 하십니까? 중앙일보 임 기자란 임성빈 기자 고소할 겁니다. 기자를 네. 상대로. 네. 기자를 상대로 거신 건 되게 좋은 선택이신 것 같아요. 네. 그 회사에서 의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회사 자기가 사실 그 회사를 위해서 그 회사의 그 컨텐츠
신문 기사를 작성해 가지고 월급 받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그 자기가 쓴 기사에 대해서도 그 회사가 책임져 줘야 될 거 아니야. 어느 회사도 그런 거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언론사는 1억의 절대 손해배상 책임 안 청구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적게 해서 500만 원 나왔다고 했을 때 회사에서 내주지 않겠죠. 안 내줍니다. 안 내줍니다. 네. 데스크가 연대 책임집니까? 안 집니다. 안 집니다. 아, 근데 어쨌든 기사에 나온 거는 회사에서 돈은 내주긴 할 거예요. 근데 이 소송을 준비하는 것, 이 개인이 뭐 이렇게 하는 것 아마 개인한테 맡기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기자들이 위축되고 또 기사를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조선일보는 그런 문화가 없나 봐요. 네. 그래서 혼쭐을 내줄 필요가 있어요. 네. 여기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택수 우리 대표님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간다. 네. 끝까지 간다 약속하셔가지고 네, 네. 막 얘기가 달라지면은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리얼미터의 명운이 달린 문제입니다. 네, 네. 네, 우리가 계속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끝까지 싸움해야 돼. 저희 합의금 받으면 고기 먹나요, 우리? 육미당. 예, 육미당. 육미당 육미당으로 고기로. 모시겠습니다. 자, 육미당 주문 후 육미당 고기로. 착식 없는 바베큐 육포, 네. 육포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요. 관훈 라이트 클럽 일단 근데 관훈 나이트 클럽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트였다가 클럽? 라이트로 라이트입니다. 바꿨어요. 이거 나이트의 시대 끝내고 네. 빛 CG, 가운데 CG 바뀌었거든요. 빛 가운데 아, 살아야 되지 라이트. 않겠습니까? 예. 네. 우리 장로님 잘 아시잖아요. 빛 가운데 가는 살아야 화이트는 되지 아니고 않겠습니까? 라이트인 거죠? 라이트입니다. 라이트. 네. L-I-G-H-T.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님 건승하시고 네. 파이팅 하시고 마지막까지 네. 결전의 자세 잃지 마시고요. 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택수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티조선의 이택수 예, 대표였습니다. 예, 예.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